우리가 사주가 결국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는 사주 안에 있는 이 글자들이 좋은 글자냐 나쁜 글자냐 형태가 어떻다가 핵심이 아니고 결국은 중심으로 이 사주가 지를 보는 것이 사주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핵심적으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주교육하는 사교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사주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주나 사회적으로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사주,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사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주란 본인의 사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요. 자기가 위치한 현재 위치에서 삶의 질과 행복도가 떨어지지 않고 점차 나은 방향으로 올라가는 사주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렇기 위해서는 운을 상당히 잘 만나야겠지만 어떠한 사주든 우리네 인생처럼 한 번쯤은 어려운 시기에 처해질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요. 아무래도 고정된 명인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시의 사주팔자 8글자가 구조만 좀 잘 짜여져 있다면 그 힘든 운도 위기는 있지만 크게 주저앉지 않고 살아갈 수 있거나 기본적인 사람의 역량이 바뀔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더 냉정히 이야기해서 사주가 어렵게 되어 있다면 운에서 잠깐 좋을 수는 있지만 안 좋은 시기를 상당히 좀 오랫동안 보내야 하기에 사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주팔자 구조는 좋고 봐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운도 당연히 좋고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주가 좋다, 나쁘다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상당히 핵심적인 사주번호 원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평진전에서는 용신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길신, 즉 정관이나 재성, 인성, 식신을 쓰더라도 그것의 쓰임이 부적절하면 격이 파괴되어 폐격이 된다고 했는데, 폐격은 잘못된 사주라는 뜻이고요. 명주가 어렵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용신이 흉신, 흔히 알고 있는 편관이나 혹은 상관, 겁재가 되더라도 그것의 쓰임이 마땅함을 얻으면 어떠한 흉신을 쓰더라도 성격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잘 짜여졌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명주가 부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적절함 혹은 마땅함이란 무엇일까요? 자, 그러려면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합니다. 사주는 무엇을 보려 하는 것일까요? 라는 겁니다. 사주 상담을 하면 손님에게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 사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건지, 혹은 진로는 어떤 게 좋을지, 혹은 이 사람의 건강은 어떤 쪽이 문제가 될지, 이런 것들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사주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것은 이 사람이 재관을 그래도 질 수 있는지, 즉 부하거나 귀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주에 재가 없는 무재사주나 무관사주는 사주 안에 재관이 없으니까 무조건 귀할 수 없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운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주에 재관이 없어도 운에서 한 번쯤은 부귀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가 있는데, 이걸 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 못 받느냐는 결국 사주 원국 구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관이란 재성, 즉 금전적인 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금전적인 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관은 정관, 즉 귀나 명예를 가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의 영상에 과거에 이런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과거의 사주 명리 이론이 나오던 과거의 시대가 아니라 고도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고전 영리에서 말하는 재관의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현대사회는 자기 표현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식신과 상관이 재관보다 중요하여 재관의 논리를 따지는 고정 명리는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고대 사회와 다르게 직업의 분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진 현대사회에선 직업의 방향이 식상을 쓰는 방송이라든지 본인을 널리 알리는 직업이 중요해지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대를 식상의 시대인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한 개인에게 돈과 명예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 가수가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식상적인 행동으로 내가 가진 재주를 보여줬는데 그것이 수익성, 즉 재성으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관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이 가수라는 직업 자체를 이어가기 힘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회의 어떤 스타일이나 직업적인 부분들이 대세가 식상의 형태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한 개인 인간으로 보면 내가 한 일에 대한 돈과 명예와 적절한 보상이 따라와야 그래도 사람이 모양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제 생각에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오랜 시간 내려온 명리에서 말하는 이 개인의 재관이 중요하다는 논리는 시대가 고도화된다고 해도 쉽게 바뀐다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좋은 사주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사주란 용신을 길신을 쓰든 흉신을 쓰든 마땅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마땅함이란 사주가 유정하게 되어 있는지 무정하게 되어 있는지를 본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유정하게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자, 나라는 사람이 가령 사주에서 식신을 쓰는 것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즉 용신이 식신이라는 뜻이겠죠. 명리를 조금 공부해보신 분들은 식신생재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아마 식신생재가 좋다는 건 다 들어봤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식신은 내가 가진 기술이고 재성은 돈이니까요. 이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유정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무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정하다는 것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황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편인도식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위의 유정한 상황과 반대로 내가 식신을 용신으로 쓰고 있는데 사주에서나 운에서 편인을 만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식신은 내가 가진 기술일 수도 있는데 혹은 식신은 말 그대로 내가 먹는 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신은 내가 하는 일 자체일 수도 있는 건데요. 편인을 만났다는 것은 문서나 계약을 잘못해서 내가 하는 일이 막힌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편인도식이 되면 먹고 사는 길이 막혀서 막막해진다는 것이 우리가 사주에서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무정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명리학이란 이 사주가 잘 짜여지는지를 보려면 내 사주의 용신을 중심으로 유정한지 무정한지를 보는 것이고 운에서 오는 글자와 이 사주가 유정한지 무정한지를 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사주 예시를 보면서 사주가 잘 짜여졌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렵지 않은 예시 사주들로만 좀 준비를 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참고로 오늘 보여드리는 사주는 저와 상담을 하실 때 모두 본인 사주가 잘된 사주인지 잘못된 사주인지 원리적인 부분을 좀 중심으로 여쭤봤던 분들로만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보이는 이 사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사주가 앞에서 말했던 유정하게 짜여져 있는 사주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자, 이 사주는 딱 봐도 무정하게 짜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돈으로 인한 문제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분의 사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왜 그렇게 봤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묘월정화로 월지는 지금 현재 인입니다. 자, 인성 우리가 보통 인은 기본적으로 길신이기 때문에 이 인은 극을 당하거나 혹은 쓰임이 어려워지면 무정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인 옆에 지금 식신이 있는 거는 좋습니다. 이 식신이 하나 있어가지고 일간에 지금 현재 뿌리도 되어주고 있고요. 인이 지금 해묘 반합으로 목국을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사주는 지금 지지만 보더라도 딱 문제가 바로 보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사주는 지지를 보면 딱 바로 문제가 보이죠? 바로 이 인 옆에 있는 요 재가 지금 현재 이 사주 지지를 전부 다 망쳐놨습니다. 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국을 당하면 안 되는데 이 재가 인을 다 극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분은 지금 현재 배우자궁과 자식궁에서 이렇게 인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가정을 좀 꾸리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이 좀 꽉 막힐 수 있다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어릴 적에는 금전적인 부분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힘들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가진 학식을 높일 수 있는 재주를 저버리는 식으로 삶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을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가진 재성, 그러니까 우리가 재라는 건 꼭 돈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욕구 같은 걸 수도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도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좀 많이 안타깝죠. 자, 그러면 이번엔 좀 천간을 보도록 할 텐데 이 사주는 지금 천간에 갑을목이 토출하면 천간에서 쓸 수 있는 용신이 되는 건데 천간에는 토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분께서는 이 사주 명주분께서는 이 천간에 있는 요 식신이 재를 생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어딜 가도 돈복은 있는 사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 저에게 사주적인 부분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식신생재가 되면 보통 우리는 내가 가진 재능으로 돈을 번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주의 기가 천간에 지금 요 재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재는 기본적으로 인을 극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 보기 때문에 당연히 운에서 갑을목이 뜰 때 패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분이 지금 대운 자체가 을미입니다. 대운에서 지금 을목이 떴죠.
자,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운에서 또 이렇게 갑진이 뜨게 되면은 을목은 현재 여기 있는 신금한테 얻어맞고요. 갑목이 뜨게 되면 이 갑목은 여기 있는 기토한테 합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운에서 오는 이 본인의 좋은 것들을 다 못 쓰게 만들었으니까 현재 이 사주의 모양이 굉장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명주분께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자, 이런 사주를 가지고 내가 보통 우리가 금전적인 욕심을 너무 과하게 내거나 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천간지지 모두 이 제가 이 사주를 전부 다 망쳐놓고 있기 때문에 편재, 즉 내가 돈을 한 번에 많이 벌어가서 뭔가 성공한다는 생각 말고요. 사주의 인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이거 하나로 내 자리를 정확히 마련하고 유지해간다는 생각으로 자세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자, 다음 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 사주 명주분은 제가 아직도 기억이 잘 납니다. 자, 이분 사주를 보는 곳마다 작년 개묘년이 무조건 좋다고 말을 들어서 자, 투자를 좀 크게 했다가 손해를 많이 좀 보신 상태가 된 거고요. 그 뒤로 왜 다들 좋다고 이야기한 개묘년 그 해에 문제가 났는지 궁금해서 본인이 직접 사주를 공부해도 답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저한테까지 오신 분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사주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모양이 좀 아쉬운 부분이 명백하게 보이는 분이죠. 그렇더라도 운에서 이런 좀 안 좋은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개묘년에 무리하게 좀 진행을 하면 문제가 될 게 너무나 뻔한데도 그렇게밖에 좀 진행을 못했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우선 잘 짜여져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이 사주는 지금 자월 임수로 지금 월지가 겁재인데 우리가 일간이 이렇게 양간인 경우에는 특별히 양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월지가 양인인 경우에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은 이 사주의 문제점이 바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지가 양인일 경우에 사주를 보는 포인트를 이야기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양인은 이 월령, 월지장간에서 용신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이나 식신을 용신으로 가용신 개념으로 쓸 수는 있긴 한데요. 양인은 이 재를 가장 격렬하게 극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칠살평관을 가장 귀하게 쓰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게 사주를 볼 때 칠살평관을 살려나가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양인격인 경우에는 가장 평관을 살려놔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인격 사주는 기본적으로 사주를 딱 보자마자 칠살평관이 있는지 혹은 운에서 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인격에서는 이 평관 칠살을 가장 귀하게 쓰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치면 이 사주는 천간에 이렇게 왕한 평관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는 건 이 사람은 비록 이 양인 겁재 흉신을 타고났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쉬운 게 바로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옆에 식신이 이렇게 칠살평관을 극하고 있는 게 상당히 무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이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식신을 쓰는 사주가 칠살을 극하면 귀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 경우는 그렇지 않게 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길신과 흉신의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길신, 사흉신의 개념은 십신을 길신인지 흉신인지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사주를 풀이하는 과정 중에 들어갔을 때는요, 내 사주의 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길신과 흉신은 상대적으로 개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주는 월지, 즉, 이 사주를 이끌어가는 모든 기운의 포인트가 이 되는 게 양인이기 때문에 천간에서 만약에 임계수가 뜨게 되면 비겁이 매우 맹렬하게 재성을 극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평관 칠살을 무조건 살려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식신이 가장 귀한 이 평관 칠살을 잡았으니 식신은 내 아랫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혹은 내가 부주의해서 이 가장 귀한 귀를 날릴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자, 게다가 지지도 지금 문제가 있죠. 지지에서 이렇게 양인이 정제 오화를 직접 보게 되면 당연하게도 이 양인이 이 재를 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양인이 재를 봤다면 어떻게든 이 재를 보호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주에 임목이나 묘목 같은 식상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좀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아쉽게도 이 사주에는 지지에도 만난 게 지금 하필 이렇게 신금, 편인을 만난 것
것도 문제인데요. 이 진토 평관을 만나도 좀 무용하게 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인이 이렇게 원래는 평관을 만나면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양인이 평관한테 극을 당해야 하는 위치인 건데요. 오히려 이렇게 지금 이 자수 양인이 신자진 상황으로 이 왕지를 중심으로 양인이 국을 짜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재를 더 크게 극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지지 모양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불을 갖기 어려운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고, 천간은 귀를 갖기도 매우 어렵게 만들어진 모양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운을 대입해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사주가 운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아쉽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 케이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사주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주 명주분께 제가 이 사주를 꼭 영상에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변호사 일을 하시는 분인데 사주를 보러 가는 곳마다 항상 듣는 말이 평생 일을 해도 돈이 안 모이고 남편도 좋은 사람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결혼도 최대한 늦게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앞에 있는 분처럼 나름 독학으로 막 사주를 공부하고 했는데 본인 사주가 아무리 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드린 말씀이 사주가 상당히 좋다. 이 정도가 되면 법조계나 의료계통에서 그래도 상당히 인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도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운영하는 사무실도 전혀 문제가 없고 결혼 생활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도 왜 다른 데서는 사주가 안 좋다는 말을 듣는지 본인이 좀 공부를 많이 해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평관 때문에 그런 말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사주는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모양이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평관은 우리가 보통 나쁘게 보면은 뭐 죽음이나 난제, 고통 이런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평관을 상당히 잘 쓰게 되면 상당히 예리하거나 정확한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성에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평관은 흉신이기 때문에 평관은 기본적으로 이 평관을 생해줘서 평관이 살아나는 건 막아주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운에서 재를 만나거나 사주 안에서 재를 만나는 건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주 좀 천간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월지 축토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기토가 출고한 거를 바로 눈에 들어오죠. 자, 이런 경우는 앞에서 본 케이스와 다르게 이 평관을 어떻게든 뭐 극을 하든지 합을 하든지 생하지 못하게 막아야 명주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치면 이 연관의 이 정화가 지금 현재 확실히 이 평관 칠사를 키워주는 병이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정화 옆에 지금 요 개수가 이 정화를 극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유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가 이제 사주가 천간에서 이렇게 평관을 봤다면 재를 보지 않는 게 가장 최상이지만, 이렇게 재를 봤다면 이렇게 비견이 와서 극을 해준지 아니면 겁재가 와서 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재가 살아나는 걸 막아야 하는데, 이 모양이 상당히 유정하게 됐기 때문에 이분은 이 비견덕을 받기 때문에 주변 동료나 형제덕을 상당히 볼 수 있는 사주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이 모양은 우리가 유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지의 모양도 상당히 좋거든요. 평관 옆에 이렇게 식신을 두고 있는 건 상당히 모양이 좋습니다. 근데 이 식신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해수, 햄이 반합이 되어 있고요. 미토까지 합을 하게 되면 해묘미 목국으로 지금 완전히 식신의 국을 짜게 된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 식신 자체가 웬만한 운에서도 잘 깨지지가 않고 이 평관을 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정에서 만난 글자들이 좋은 현상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분은 가정생활에 당연히 문제가 기본적으로 없을 확률이 높고요. 오히려 가정에서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빨리 가정을 꾸려도 된다고 말해주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사주도 천간에서 이 개수가 뭐 합을 당하거나 혹은 지지에서도 만약에 재 같은 게 들어오면 이 살이 살아날 수 있는 건 맞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운에서 모든 걸 막아줄 만한 완벽한 사주란 건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유리하게 가져가게 되면 확실히 본인의 능력을 잘 쓸 수 있는 역량의 사주가 되는 건 자명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다면 운에서 오는 것도 웬만큼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사주가 결국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는 사주 안에 있는 이 글자들이 좋은 글자냐 나쁜 글자냐 형태가 어떻다가 핵심이 아니고 결국은 용신을 중심으로
이 사주가 유정한지 무정한지를 보는 것이 사주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핵심적으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평소 영상에서 사주에서 예를 들면 정관이 뭐를 만나면 좋고 나쁘고를 말씀드린 건 1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주 안의 용신을 중심으로 주변의 상황과 운에서 오는 글자와의 관계를 결국 유정한지 무정한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철저하게 사주를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주를 철저하게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일주가 뭐니까 좋다, 조우가 되어서 좋다, 신살이 뭐가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등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사주 명리학의 위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 사규쌤은 여러분과 항시 사주를 정확히 보는 시야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강의 안내와 상담 안내는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